한미 정상회담은 아무래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조기 귀국으로 불발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. 다음 주에 이제 나토 정상회의 예정이 돼 있습니다. 여기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을 해야 된다. 아니다. 지금은 약간 취임 초기이기 때문에 좀 빠질 수 있다. 왜냐하면 부담스럽기 때문에 안보회의잖아요. 네. 근데 사실은 저는 뭐 당연히 가야 되는 자리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, 이 관련해 가지고 지금 뭐 대통령실 주변에서 뭐 자주파와 동맹파 간의 어떤 갈등설 이런 것도 좀 이제 불거졌다 이런 얘기도 좀 들리고, 사실 이 자주파하고 이 동맹파가 이미 지난 대선 캠프 시절에도 한 차례 부딪힌 거로 알려지고 있거든요. 포린 어페어스 이제 기고문 때문에 이제 노선 충돌이 좀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전해지는데, 벌써부터 이런 거로 가지고 잡음을 서로 낸다? 그건 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, 사실은 이 부분은 이재명 대통령의 책임도 저는 없지 않다라고 생각해요. 책임이다. 그러니까 왜 굳이 그 노무현 정권 시절에 그렇게 심하게 부딪혔던 두 명의 대표적인 인물, 그러니까 자주파 이종석 전 그 당시 이제 통일부 장관, 또 위성락 그 당시 북미 국장, 이 두 인물이 그 당시에 아주 격하게 부딪혔었단 말이에요. 굉장히 감정적으로 뭐 하여튼 그 서로 이제 마음이 많이 상할 정도로 그때 그랬던 전례가 있는데, 그 두 인물을 굳이 이렇게 한참 시점이 지난 시점에 왜 굳이 기용을 했을까? 그 인물들 말고도 좋은 인물들 많고, 더군다나 지금 실용 외교를 하시겠다는 거 아니에요? 실용 정부 기치로 내걸고 있고, 그렇다 그러면 탈냉전 시대에 탈이념 세대, 그런 좀 젊은 인재들을 좀 외교안보 라인 쪽에 기용을 하면 이런 건 차라리 논란거리도 안 된다. 그런데 오히려 이런 논란거리를 좀 결과적으로 그 인사를 통해서 유발한 측면이 좀 없잖아 있어서, 이건 좀 빠른 교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, 개인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이종훈 평론가께 짧은 질문 다시 한번 드려보면, 어쨌든 두 의견을 대립입니다. 노무현 정부 당시에 두 파, 자주파와 동맹파의 대립이라고 말씀하셨는데, 이번에 이재명 정부의 특징 중에 하나가 당내에도 그랬었고 레드팀 신설입니다. 대통령실 내부에서도 반대되는 의견을 제시하는 팀을 반드시 둔다는 게 이재명 대통령의 리더십 중에 하나라는데, 그런 의미 아닐까? 글쎄, 뭐 좋게 해석하면 이제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고, 이재명 대통령 생각은 그래도 내가 이제 대통령이니까 뭐 자주파의 상징적인 인물, 동맹파의 상징적인 인물을 각각 기용을 하더라도 두 사람 의견 잘 들어가면서 내가 조화를 이뤄서 좀 나갈 수 있지 않을까, 이제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. 자신감 있는 것 같아요. 그런데 대통령이 챙길 일이 어디 한두 가지입니까? 더군다나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두 분의 갈등의 이면에 있는 그런 사상적인 어떤 차이, 내지는 그 이념 정체성의 차이, 이게 현재적으로 좀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. 그 당시에는 그렇게 치고받고 싸울 정도로 뭐 이렇게 심각한 그런 사안이었다라고 이제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지만, 지금 벌써 탈이념 시대가 뭐 탈냉전한 지가 얼마나 오래 지났습니까? 여전히 이제 뭐 북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히 해방될 수는, 그런 그 프레임으로부터 해방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라 하더라도, 뭐 조금 미래지향적인 그런 글로벌 외교를 펼칠 수 있는 그런 인재들도 많잖아요. 그런 인재들을 기용을 하고 그야말로 실리적으로 외교를 전개를 하는 그런 쪽이 훨씬 더 좀 미래지향적이지 않았을까,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.